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로 용광을 이뤄냈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새로운 먹거리, 바로 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히 중점적인 부분으로 활약을 하지 않겠나. 네, 안녕하십니까. 한수합선 전략으로 내일장 시장을 선점합니다. 시장 한수의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을 나타내는 시장이 이번 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준비를 했던 모습과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는 이제 신규 매수를 했던 부분 자체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수익으로 돌아서면서 좋은 움직임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은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기회가 위기가 되는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지금 현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분기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3210포인트에 대한 포인트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에 하나의 선을 그어 놓고 그 밑에 이제 3140포인트가 또 중요한 분기점으로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그 하단에 이제 3100포인트, 자, 이렇게 이제 그어 놓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가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는 우선은 상승을 붙이는 거죠. 여기서 321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올려내는 모습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올리면 이 3210포인트에 대해서 돌파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지지를 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돌파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3210포인트에 대해서 맞고 빠져버리는,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상당 부분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자,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이면서 조정을 일부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이 3210포인트가 돌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은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올릴 때 지금까지 3140포인트까지의 반등은 되돌림 파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버가 돼서 올라간다는 것은 뭐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힘이 없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돌파는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넘어간다면 하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하방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그 다음 뽑아내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저는 이제 후자가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현재 지수는 3000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일부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앞서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한번 반등이 이루어졌었는데,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한번 올렸다가 지금 떨어냈다는 것은 여기에 이 각도를 좀 더 크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수는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잭슨홀 미팅에 대한 선반영이 일부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증시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도 존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당분간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연속적인 수급보다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좀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가격적인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첫 번째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240조에 대한 투자를 3개년 동안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에 따른 전망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이제 LG화학이 리콜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리콜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에서 리콜 충당금 추가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 대한 하락이나 또는 이제 마진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제한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이 LG화학이 얘기를 했던 이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은 LG화학과 그리고 이제 GM의 관계거든요. 지금 이제 이 GM은 미국의 GM이죠. 그리고 포드사, 뭐 GM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인데, 미국이 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을 선택했을까?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중국에 대한 대규모 견제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거는 안전해, 한국 거는 기술력이 뛰어나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런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면 한국도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크게 뛰어난 것은 잘 모르겠어, 어차피 싼마이로 가는 중국이나 별 차이가 없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도 진작에 좀 더 가격이 싼 CATL을 선택할 걸. 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2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중국 시장이 커지는 것 자체를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도 일부 받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 LG화학에 대한 대규모 리콜 사태 자체는 저는 상당한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 2017년부터 현재가 이어져 온 상황 자체를 미리 경고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경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셀 업체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이런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 신기술이라고 했을 때 하이 니켈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켈에 대한 함유량을 높이면서 효율을 높여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니켈을 생산하는 뭐 KG 에너캠이라든지 또는 캠코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모회사 KG 케미칼이나 또는 이제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좋은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소재라든지 장비 기업들도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CATL이나 이런 기업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산철 배터리를 보고 야,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또는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은 우리나라 기술적 우위에 있을 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국자가 표준이 정해져 있느냐? 표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제적인 표준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다 이 2차전지가 최종 단계가 아닌 최종 단계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최종 과정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하이니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 이런 리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충격이 지나지 않고 좀 더 확장되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뭔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새로운 것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새로운 기술력이 존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LG화학에 대한 주가 반등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을 조금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중국의 CLTL이 조 단위에 대한 증설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보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 CLTL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2차전지 경쟁 업체들 안에서도,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 안에서도 캐파를 증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2차전지주들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통으로 다 상승을 해왔다면, 거기에서 소재 관련주는 좀 더 상승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또는 셀 기업들은 하락하는 종목도 생기고, 장비 기업들은 일부 횡보하는 모습도 생기는 그런 개별적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우리가 현재까지 모든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2차전지주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개별적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억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자,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LG화학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화학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장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심지어 이 뉴스를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상장이 늦어졌으니까 LG화학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형성될 것이다. 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부분 자체로 평가를 받는 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주가는 회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 증권사 직원이 참 저는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이, 지금 어차피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분할 상장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될 건데요. 상장이 되면 결국 이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지배력이 낮아지니까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것이 일부 연기가 됐다고 해서 상장이 안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악재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악재였는데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금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 평가가 좀 더 하락을 하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럼 LG화학에 대한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LG화학이 저가 권역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100만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었는데, 지금 뭐 저가 권역 대비해서 약 250%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고가 권역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폭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꾸준한 조정이 나오면서 기간에 대한 매도도 일부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자리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가 요 자리, 여러분들 88만원 자리가 한번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자, 왜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자, 88만원을 기점으로 투매에 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가 존재를 해요. 한마디로 이제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 자체를 누군가 다시 한 번 더 메꿔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꿔내는 물량보다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물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재료가 노출될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돼요. 그 말은 오히려 이런 88만원짜리 자체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버되었던 이런 구간들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에는 현재부터 이제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 물량 자체가 투매성 물량이 떨어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추세를 돌려가지고 다시 88만원까지 다이렉트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자, 하단에 있는 가격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단에는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83만원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앞서서는 강한 지지를 형성했지만, 자, 이번에는 그 지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제 투매가 나와버렸고, 이걸 분봉으로 돌려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분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인데요. 어때요? 떨어질 때 마찬가지 투매 물량이 툭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되돌림 파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위에 있는 83만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차라리 저런 자리가 올라왔을 때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번 물량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지금 나머지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약 5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시세를 상당 부분 내는 기업들이 많았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악재가 하나라도 터졌을 때는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대단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라는 것이 항상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주가입니다. 그런 상황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LG화학을 하단에서 40만원 또는 35만원, 50만원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살 것인가? 저는 지금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서 지금은 현재 좀 더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는 다르게 2차전지에 대한 매출이 약 90%에서 100% 가까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 2차전지에 대한 매출이 25에서 30% 사이고 SK이노베이션은 5% 내외예요. 한마디로 이 LG화학이 지금 현재 3분기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을 붙이기 위해서는 스프레드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해야 되고 확대돼야 되고 유가가 상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1분기 또는 2분기만큼에 대한 실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가는 하락하고 있고 75달러에서 지금 현재 67달러가 내려왔죠. 또 한 가지 스프레드 가격도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빠졌다고 해서 막 갑작스러운 이제 물타기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삼성전자가 투자를 상당 부분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 시기가 재가동이 시작되었다. 삼성이 3년간 240조를 투자를 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은 4만 명,
그리고 지금 상생펀드와 물대펀드 우선 역사에 대한 격려금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뭐 행보를 보인 건 아니었고, 오늘 시장에 대한 영향은 반도체 안에서도 테스트 장비 및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또 한쪽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주가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후광 효과가 일부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이제 삼성이 크게 큰 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IT, 하나는 BT, 바이오테크놀로지죠. 그러면 이 IT로 대표되는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보면 되고, 자, BT라고 대표되는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선대였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로 용광을 이뤄냈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새로운 먹거리, 바로 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히 중점적인 부분으로 활약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지금 공식적인 행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행보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르면 이번 주에 모더나 백신에 대한 시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식적인 첫 행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모더나 백신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냐,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고가 권역에 상당 부분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뭐 지금 현재 3,000포인트로 봐서 3,000포인트부터 우리가 올라왔던 3,300포인트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약 50% 가까이를 매수가 유입되어 있는 지수 포인트고요. 그 밑으로는 상당히 적은 포인트가 좀 분포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고가 권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한 물량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저가 권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다져주는,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이 뉴스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하방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72,000원대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부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최저점을 잡으면 좋죠. 하지만 그런 최저점을 잡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정 구간부터는 빠졌을 때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가격을 나눠서 사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도 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선이 어디냐면 72,000원 밴드라고 봐요.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올라가면서 사게 되면, 자, 요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가 2,000포인트고, 자, 여기 이제 3,000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마다 조금씩 산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나의 체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2000포인트로 돌아왔을 때 나의 평균 가격은 2500에서 2600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사왔으니까. 그러면 2000포인트로 내려가더라도 나는 손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렇게 한번 산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2000포인트에서 사고 난 다음에 15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같은 본전 가격대가 올라오더라도 나의 단가는 1700포인트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삼성그룹에 대한 본인이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종목이 생각보다 낙폭이 컸다 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런 대형주로 단타 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 대형주는 나의 퇴직금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또는 나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는 나의 장기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나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1년이라는 평균을 봤을 때 싼 가격이냐 아니면 비싼 가격이냐, 저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6만원대 내려가면 좋은 건데, 그 가격대가 안 가더라도 지금 가격대 부분 72,000원대 밑으로는 싼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처럼 4만원대 43,000원대까지 빠지면 좋겠지만 이미 그것은 작년이거든요. 작년 같은 가격대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를 72,000원, 69,000원, 68,000원, 6만 이런 식으로 밑에서 꾸준히 사 나간다면 충분히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9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그냥 밑으로 갈 때마다 사지 뭐 9만원, 93,000원, 95,000원, 85,000원, 87,000원, 85,000원, 83,000원 이렇게 샀다고 해도 지금의 주가가 7만원대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자체는 저가에서 쓰는 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고, 지금 그만큼 많은 고가 권역에 넘어가 신고가를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런 삼성그룹주 매력이 느껴지는 자리까지는 왔다.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투자를 하는 회사는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성장성을 다시 한 번 더 찾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면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빠지면 오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출렁거릴 때 참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간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빠지면 아이고 어떡하냐, 빠져서 어떡해, 걱정된다 하시던 분들도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어떤 거 사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방송을 진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특히 평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코스닥이 970포인트 밑으로 장중이 2% 이상 내려갔을 때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된다. 우리 현금을 가지고 있던 20%를 지금부터는 신규 매수 및 분할 매수로, 종목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인을 드렸습니다. 매수를 함께 했죠.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유튜브에도 그 내용을 올려놓고 월요일이 되어서 갭 상승이 뜨면서 시장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게 넘어가서 급등이 나오면 지난주에 그렇게 추가 매수 하셨던 분들이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고, 또는 수익이 안 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종목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손실만 좀 줄였을 수 있죠. 대신에 잘 사셨던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수익이 크게 나고 적게 나고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수가 빠졌을 때 지금까지는 걱정을 해왔다는 거죠. 어떡하지? 근데 그것을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 걱정을 내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사보니까 시장은 빠질 때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더라 라고 내공이 쌓이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빠져서 어떻게 모르겠다, 오늘 밤에 소주 한잔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요번 주 이렇게 반등하고 나면 그때로 한번 사볼걸, 그분들에게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후회를 하셨던 분들은 또 똑같은 후회를 하게 돼요. 하지만 그때 조금이나마 시장에 빠졌을 때 뭔가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내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액션을 하셨던 분들은 다음에는 더욱더 큰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공에 대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성취욕, 내가 해서 됐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시부터는 원넷 홈페이지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도 진행합니다. 그 공개 방송 때 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으로 이상로는 매매를 하길래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